지금부터는 정말 끝나지 않는, 그런데 앞으로도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서울 양평 고속도로 정치권 공방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고속도로는 노선 종점 변경 시점이 좀 쟁점으로 떠올랐는데요. 여야는 종점이 변경된 대안 노선이 어느 정권 때 결정됐는지를 둘러싸고 오늘 또 출구 없는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 얘기 먼저 듣고 오시죠. 대안으로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그 타당성 조사 착수 보고에 나옵니다. 그게 2022년 5월입니다. 문재인 정부 이제 끝나고 정권 교체기입니다. 교체가 5월 10일 그러니까 이미 날이니까. 문재인 정부 때 이 대안들이 대안 노선이죠. 대안 노선이 그 전문가들에 의해서 제시된 거죠. 용역업체가 문재인 정권 때 선정된 용역업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새 정권이 들어와서 이 타당성 조사의 상당 부분을 진행했고 이 정권이 국토교통부가 관여할 수 있는 그 기간이 실질적으로 있었다는 게 중요한 것이지. 일단 대안 노선은 문재인 정부가 맡긴 민간 용역업체가 처음 제안했다. 이건 이제 새롭게 알려진 사실인데요. 그래서 여당은 민주당 논리대로라면 문재인 정부가 김건희 여사한테 특혜를 줬다는 거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민주당은 그래도 타당성 조사가 윤석열 정부에서 상당 부분 진행이 되다 보니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수위에 어떤 영향력이 좀 있지 않았냐 이런 시각인 것 같아요. 글쎄 지금 이것을 뭐 엄청난 발견이라고 그래가지고 김정재 간사가 지금 탁 들고 나온 건데요. 저희들도 이런 일들을 국회의원으로 있으면서 많이 해봤는데 예, 이거 엄청난 발견은 아닙니까? 엄청난 거 아닙니다. 이거요. 네. 결론을 바꾸려고 그러면요. 예. 한 뭐 하루 아침에도 바꿀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 그렇게 엄청난 거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어차피 대안은 사실은 무슨 계획을 할 때 이란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 항상 보면 이안 삼안을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하니까 그것을 대안으로 이렇게 바꾸고 이러는 건 정말 순식간에 눈짓만 해도 바꾸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서 이거 그렇게 엄청난 무슨 신천지를 발견한 것처럼 김정재 간사가 얘기를 하는데 네. 그거 그렇게 엄청난 거 아닙니다. 엄청난 새로운 사실은 아니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여당에서는 이걸 지금 중점 부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여당은 원희룡 장관 취임 3일 뒤에 이 종점 변경 보고가 있었는데 이게 3일 안에 가능하겠냐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제가 어제 오늘 뭐 그저께 뉴스를 이제 계속 보면 그 양평 고속도로 얘기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이제 여야 간에 끊임없는 이제 공방이 되고 있는데 이런 일이 왜 벌어질까 생각하면은 제가 볼 땐 간단합니다. 내년 총선이 있는데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내년 총선까지 가는 이 과정에서 여당과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기 좋은 소재를 찾고 있어요. 근데 그게 현재로서는 두 가지로 압축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일본의 그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이거는 이제 민족 문제 또 한일 감정 문제이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이거 굉장히 국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폭발력이 있고 휘발성이 강한 이슈다 이렇게 판단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식도 했고 또 의원들이 해외까지 가고 일본까지 가가지고 피켓 시위하고, 그래서 이것을 아마 끝까지 살리려는 노력을 계속하지 않을까. 그다음에 또 하나는 김건희 여사 특혜 프레임이에요. 네. 사실 대선 전부터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그 후보 시절 때부터 공격이 굉장히 많았죠. 거기서 뭐 가짜 뉴스도 많았고 괴담도 많았고, 이제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도 김건희 여사를 약한 고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공격을 하면은 굉장히 이득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김건희 여사 그 특혜 프레임은 민주당이 아마 어떤 새로운 뭐가 나오더라도 계속 가져갈 것이다. 그래서 이 양평 고속도로 문제는요, 끊임없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여야 간의 공방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해명이 돼도. 그렇죠. 다만 저는 정책적인 면에서 이제 바라봐야 돼요. 이거는 정말 양평 군민을 생각해야 되고 또 앞으로 생길 고속도로를 이용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생각하는 민생 문제란 말이죠. 근데 민생 문제를 지금 완전히 이제 정쟁의 한 가운데로 끌고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쉽게 해결되기 어렵다. 다만 저는 앞으로 정치권이 할 일은 그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도 그렇고요.
고속도로 문제도 그렇고 전문가들이 해결해야 되고 전문가들의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에 의해서 노선도 나와줘야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민주당 의원님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도 갑자기 뭐 화학자가 돼 있고 완전히 그 원자 물리학자가 돼 있더라고요. 막 세슘이 어떻고 뭐 그 알프스가 처리 과정이 어떻고 그러면서 전문적인 용어를 섞어가면서 막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다 그 뉴스에서 나온 얘기를 갖다가 예. 결국 자기 진영에 맞게 딱 짜 깊게 해가지고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치권이 그렇게 모든 문제를 전문가들이 해야 될 거를 정치인들이 나서서 하면 안 된다. 오히려 전문가들의 토론, 논쟁 그런 장을 만들어 가지고 사회 갈등을 완화시키는 쪽으로 가는 게 사실은 그 국회가 돼야 되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완전히 정치 실종이죠. 아, 정치가 실종됐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도 그렇고 고속도로 노선의 적절성도 그렇고 이거 전문가들이 정책 측면으로 풀어야 될 문제인데 정치 공방만 그럼요. 남았다는 말씀이신데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조금 전에 민주당이 총선 전략으로 오염수 문제하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혜 프레임을 잡은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민주당이 잡아낸 게 아니고 예. 윤석열 정부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던진 겁니다. 그럼 후쿠시마 얘기는 뭐 시간이 없으니까 따로 네. 떼놓고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이 문제는 종점 변경이라는 것이 노선 변경은 가끔 있어요. 꽤 있습니다. 근데 노선 변경도 실제로 그 실무에 들어가 보면은 조금 바꾸는 것도 굉장히 실무자들의 저항이 있거든요. 근데 이건 노선 변경이 아니고 종점 변경이에요. 예. 근데 이걸 그냥 이 여반장으로 바꿔놨거든요. 더군다나 이것도 이거지만은 원장관의 국토장관의 원맨쇼라는 게 정말 기가 막힙니다. 갑자기 와가지고 그냥 15년 걸린 2조에 가까운 돈이 걸린 이 국책사업, 그리고 이건 양평뿐만 아니고 하남도 관련돼 있고 서울의 동부 지역에 사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련된 일을 그래? 날파리짓 해? 때려치울 거야. 그리고 백지화를 시켰단 말이에요. 이런 장관, 그러면서 뭐 장관직을 걸겠다느니 뭐가 어쨌다느니 뭐 이러면서 지금 장관직을 벌써 건 사람이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세 번째입니다. 이런 원맨쇼가 어디가 있어요? 여기에는 더 근본적인 문제는 지금 김 여사 문제가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민정수석 없앴죠. 그리고 지금 제2부속실도 안 만들죠. 근본적인 문제는 사실 여기서부터 시작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거부터 사실은 해야 되고 이거요. 이렇게 가면은 이제 국감 조금 있으면 시작하잖아요. 네. 정기국회 시작하면 이제 국감 들어가고 사실 8월부터 국감 준비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는요. 결국은 조사, 수사, 감사 뭐 이래가지고 사자 붙은 거 다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 결과가 나와도요. 믿을 수 있냐? 신뢰의 문제에 또 봉착을 해서 그러니까요. 이건 예. 계속해서 흘러가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네. 종점 변경이라는 엄청난 일을 벌린 거에다가 거기에 이제 굉장히 많은 그 29필지 축구장 5개 네. 정도의 땅이 김건희 일가에 있었다는 것이 이제 굉장히 휘발성이 강한 문제인데다가 이 원장관의 원맨쇼가 거기다가 다시 기름을 또 부었고요. 네. 근본적으로는 금방 말씀드린 용산 대통령실의 문제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문제는 그렇게 쉽게 가라앉을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김건희 로드 게이트다. 민주당에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여당에서는 이 민주당 게이트다 이러면서 역공을 하면서 오늘 뭐 김부겸 전 총리, 유영민 전 비서실장 사례도 좀 거론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비교할 수 있는 사례입니까? 결국 이제 공방이 되는 건데 예. 하나 좀 말씀드리면은 사실 그 김건희 여사 그 모친, 뭐 부친 다 양평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양평 그 일가 땅에 있는 거 자체는 저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네. 저도 뭐 이제 포천 출신이고 경기도 그런데 가보면은 거기 또 양평 군 땅이 아닙니까? 그런 데는 다 일가 땅들이 있어요. 선산도 네. 있고 그래가지고 29필지 그러니까 야 수십 필지면은 이거 엄청난 땅 투기 아니야 이제 그러는데 물론 우리가 좀 더
면밀히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식의 일가 땅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이 뭐 갑자기 투기나 무슨 뭐 이거보다는 계속 거기서 살아왔기 예. 때문에 모친이 그 양평에 땅이 있는 거 그건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하나 들고 또 하나는 원희룡 장관이 이 사업 자체를 전면 백지화 시킨 것은 정책적인 면에서는 좀 무리가 있어요. 제가 예. 봐도 그 쉬운 결정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국가 사업이기 때문에 장관이 국가 사업 이것도 1조 8천억 원에 해당하는 또 여태까지 이제 많이 매몰 비용에 해당되는 재정이 투입이 됐을 텐데 이걸 백지화했단 말이죠. 네. 그것은 정책적으로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워낙 김건희 여사 프레임을 야당에서 들고 나왔고 네. 대통령 탄핵, 특검, 뭐 국조 이런 걸 같이 들고 나왔단 말이죠. 예. 이런 상황에서 이 정무적인 감각이 있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으로서는 이거 불 사전에 끄지 않으면 이거 계속 간다. 라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어쨌거나 지금은 네. 조금 원점에서 여야 간의 논쟁이 되지 않습니까? 네. 원희룡 장관이 저런 결단이 없었으면 이거 그냥 계속 국감, 끌려갑니까? 예, 그냥 국조 예. 특검으로 정말 갈 뻔했어요. 그렇군요. 그런 측면에서 어제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좀 보실 텐데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3주 동안 상승을 했었는데 2.9%포인트 하락한 8.3%, 네, 39.1% 기록했고요.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일간인데요. 3일 날에 사실 이 김건희 여사 일가 땅 의혹이 제기가 됐고요. 그 이후로 쭉 빠지다가 지금 34.9%를 기록한 이 날이 원희룡 장관이 백지화 발표를 한 날이거든요. 그때 떨어졌다가 그 이후 그 다음 날 또 오르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신경민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정책적으로는 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한 거죠. 근데 정치적으로는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이 국힘당 내부에도 있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국힘당 내부도 정치적으로 이걸 다 잘했다고 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것도 물론 나눠져 있겠지만 정치적으로는 이해는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건 맞지만요. 정치적으로도 저는 좀 이해하기는 좀 힘듭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아니 이런 장관이 있었단 말이야. 이건 뭔가 장관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오히려 부담을 질 일을 지금 솔선수범해서 하는 거 아닌가, 앞장서서 하는 거 아닌가라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이게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인가 이런 의문이 드는 거죠. 예.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단기적으로는 약간 플러스 마이너스가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문제는 아마 정책적뿐만 아니고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부담을 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 이 이슈가 뭐 국감 때까지 지속되면 그 지나고 나면 연말이고 그 총선인데, 자 논란이 계속 오래된다고 하면은 이거 어느 진영에 더 불리한 겁니까? 일단 뭐 일반 국민들은 정치권 전체에 대한 불신이 커지겠죠.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이제 불똥이 어디로 튈지는 모르지만은 예. 정치권은 이제 유불리를 따지기 전에 이게 해결을 해야 돼요. 이제는 해결의 국면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토부나 또 이제 국무총리실의 국무조정실 이런 데서 좀 나서가지고 양평 국민들의 그 어떤 바램 그리고 그 바램을 전문적으로 어떻게 풀어야 될지 정책적으로 이것을 이제 대안을 만들어야지. 이거 오늘 지나니까 또 아까 뭐 이제 유영민 전 실장 땅도 나오고 내일 또 네. 누구 땅이 나올지 또 모릅니다. 아 뒤지면 다 나옵니까? 예, 뒤지면 많이 나올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공방이 계속 진행이 되는 거를 보는 국민들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빨리 양평 국민의 수건 사업이고 네. 또 어떻게 보면 수도권의 굉장히 중요한 고속도로예요. 그래서 해결을 할 생각을 해야지 계속 이거 서로 치고받고 싸움만 할 겁니까? 네. 국감 때까지 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29필지 축구장 5개인데 뭐 180평, 200평 가지고 쟤들도 가졌대요. 뭐 이렇게 하면은 이건 듣는 사람들이요. 처음에는 그래 그러다가 내용을 들여다보고 아니 180평? 이거 뭐야 이거 이렇게 네. 되거든요. 이건요. 하루거리도 안 되는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힘당 쪽에서 이게 생각을 고쳐서 이거 15년 된 프로젝트예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절차를 많이 거쳤고 이건 이제 짓는 일만 남은 어떻게 보면 다 된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될 일은 아닙니다. 예. 이건 일이 되도록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건
서울 수도권의 이 동부 지역에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예요. 근데 민주당은 지금 원하는 대로 가자. 이게 이제 그러니까 기본 입장인 거죠. 제일- 거기다 신양평 그렇죠. IC를 넣어서 아니, 원하는 대로 가자. 제일 좋은 건 예. 그 사이에 별로 그렇게 말썽이 없는 대로 그냥 가는 것도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그게 그렇지 네. 않은 게 양평 군민들이요. 2016년, 17년, 뭐 18년 이때도 그 지금의 이제 바뀐 노선 예. 이것이 필요하다는 많은 그 지역 그 언론에도 있었고 그런 그 바람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노선이 그리고 이제 아까도 나왔습니다마는 그 용역을 줬는데 두 군데 그 민간 용역 업체에서도 지금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그 대안 노선이 나왔는데 이게 어제 오늘 나온 노선 얘기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돌려가지고 양서면으로 하자. 그러면 뭐 전 그 민주당 군수 그쪽에 또 땅이 많다고 그러는데 네. 그건 또 어쩔 겁니까? 그래서 어느 쪽에 누구의 땅이 있다기보다는 노선은 합리적으로 나는 게 맞아요. 예. 정책적인 면에서 그건 결정을 하는 게 맞고 무조건 원점으로 돌린다? 그거는 저는 반정책적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제 특혜 의혹이 생기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저는 다른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될 거예요. 예. 이 특혜가 정말 어느 시점에 이게 불법성이 있었는지 어느 시점에 땅을 구입했는지 이런 거를 따져가지고 이거는 누가 봐도 투기다 말이죠. 네. 이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네. 노선 가지고 지금 노선을 막 이렇게 저렇게 마음대로 민주당처럼 원점으로 가자. 예. 그거는 정말 민주당식 방식 알겠습니다. 아닐까요? 의혹의 인건 다른 부분에서 풀고 그럼요. 지금은 해결의 시간이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영우, 신경민, 전직위원 두 분과 나이트 포커스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